간밤 뉴욕 증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경계감 속에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연준의 5월 이후 행보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도 주가 반등을 제한했는데요. 결국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어떤 일들 있었는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금융권 대출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좀 정체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확산이 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 초반에는 이제 넷플릭스와 모건 스탠리 실적 관련해가지고 이제 소화를 잘 했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이익이 감소하면서 이제 주가 하락이 조금 한 1% 정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는 뭐 플러스까지 시간에서 돌리는 모습도 봤지만 결국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4%대로 하락해서 출발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3%대까지 조금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었고, 업종별로는 통신, 에너지 쪽에서 하락을 좀 주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상승은 유틸리티와 부동산 쪽이 좀 이끌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베이지북이 오후 2시에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베이지북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경제 개요에 보면은 지금 불확실성이 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은행권 대출 기준이 강화되면서 좀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 이제 조사한 거를 보니까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지출이라든가 제조, 건설 활동이 좀 감소하는 수준에 있다라고 했고, 다만 이제 관광 쪽에서는 굉장히 또 눈에 띄는 성과들을 보이고 있는 회사들도 있어서 관광 쪽은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 시장에 대해서도 뭐 개선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정리 해고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기업들이 채용하기가 좀 쉬워지고 직원들을 유지하기가 더 용이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금융권 문제로 인한 어떤 경기 정책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고용시장 쪽은 좀 나아지고 있다는 그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조정에 대해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부분을 이제 시장에서는 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조건 없이 그냥 인상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자금 대출 학생들, 대학생들한테 너무 많이 퍼주고 있다. 젊은 친구들한테 너무 많이 퍼주고 있다. 이런 얘기. 그리고 푸드 스탬프라는 게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한테 이제 음식료를 살 수 있는 미리 충전돼 있는 금액이 충전돼 있는 카드를 지급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주는 데 있어서 규제를 더 기준을 강화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합의가 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시장에 규제가 오기 때문에 유동성이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 부채 한도 이 부분이 어떻게 협상이 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 정도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종목별 이슈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장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이 테슬라 소식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테슬라가 올해만 모델 3 가격을 11% 낮춰버렸죠. 모델 Y도 20%나 낮춰버렸습니다. 그야말로 가격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지난밤에 다들 표현을 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어젯밤에 또 낮춰버리니까 지금 뭐 샤오퍼라든가 니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최근에 봤던 BYD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장중에 주가가 1% 상승하는 어떤 비용 절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233억 3천만 달러 매출을 발표를 했어요. 예상이 232억 1천만 달러인데 이 부분을 살짝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1분기 주당 순이 이게 기간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지금 보면 한 85센트 정도 예상을 했는데 85센트와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좀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에 가격을 인하하면서 마진율에 있어가지고 마진율이 20% 아래로 떨어졌다. 19.3%를 기록을 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2분기로 넘어가고 이러면은 더 수익에 충격을 주겠구나. 그렇게 예상이 되면서 주가가 시간 외에 한 4%대까지 지금 한 마이너스 3%대
하락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IBM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IBM 장중에 이제 어떤 소송권 관련해가지고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1%대 하락을 했는데 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고 좀 시간을 끌고 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리스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주당 순이익이 예상했던 게 1달러 26센트였는데 1달러 36센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에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다만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매출이 예상치보다 한 1억 달러 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뭐 소프트웨어나 컨설팅 부분에 있어서 경기 침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조금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에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그 목표가를 조금씩 낮추는 모습을 보였어요. 모건 스탠리에서 한 2달러 낮추는 모습 보였고 RBC에서는 지금 기존에 28달러 목표가였는데 이걸 14달러까지 절반으로 잘라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등급 자체도 매수해서 홀드 수준으로 낮춰버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장기 전망 여전히 좋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하실 때 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에 1분기 손실을 보고를 했어요. 지금 63센트 손실을 보고를 했는데 이게 시장에서는 한 73센트 정도 손실 날 거다 했는데 그거보다는 손실이 줄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좀 빠르게 6%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도 지금 한 4달러 가까이 또 수익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을 했습니다. 우리가 3월 15일부터 해가지고 한 두 번 정도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그때 이제 매수 구간 42달러 요 정도 수준 봤는데 이제 그 이후로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크게 어떤 그 흐름을 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에 좀 주의하면서 접근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에버스 연구소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했죠. 사실 코비드 그 코로나 테스트기 판매가 78%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쪽에서 어떤 그 외의 부문에서 지금 매출이 한 10% 정도 증가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앞으로도 뭐 성장성이 좀 유지가 되겠구나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당 순이익이 1달러 3센트를 발표를 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다른 날과 좀 다르게 좀 갖고 온 표가 있습니다. 다른 날은 제가 특징주 종목 차트를 하나 가지고 오는데 오늘은 제가 52주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의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오토존이 있고요. 부킹홀딩스가 있고 클로락스 있습니다. 코티라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데커라든가 아니면 이에러프 코스메틱이라든가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뭐 맥도날드도 있고 오라클도 있고 엔비디아 우리가 이제 다들 잘 알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 기업들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순환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회사들이 순환주의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데 주가는 왜 52주 신고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은 시장에서 이제 밀러타바 이 수석 시장 전략가가 있는데 맷 말리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이 회사들은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금리가 연준에 의해서 금리 인상이 잠깐이라도 중단되면은 일시적으로 멈추면은 충분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빠르게 실적이 성장될 수 있는 회사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이제 시작하면서 지금이 약세장의 랠리냐 강세장의 시작이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강세장의 시작이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지 수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견주어서 이제 52주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이 뭐 조그만 중소형 그런 개별주들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대형주들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강세를 잘 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은 이 시장에 대한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실 것 같아서 이 종목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무리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도 오르는 종목들은 있죠. 52주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 확인해 봤고요. 섹터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그리고 기술 등이 하락세를 주도를 했고요. 유틸리티와 부동산 등이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 장세가 나타나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날 장화금 후에 실적을 발표했던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1분기 신규 가입자와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소식에 3%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고 장 초반에는 하락을 했다가 0.6% 상승 마감을 했고요. 지역 은행들의
관련된 실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웨스트얼라이언스 뱅크의 경우에는 실적 부진에도 예금이 크게 늘어났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장마 가문 실적을 발표 테슬라의 경우에는 2%가량 하락한 채 마감을 했는데 시간외에서는 3% 넘게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으로는요. 아무리 경기가 좋지 않아도 사람들이 커피는 끊지 않나 봅니다. 팬데믹 기간에도 굳건히 자리를 지킨 어디에서나 보이는 커피 브랜드죠. 스타벅스 소식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이제 스타벅스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래도 뭐 한국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사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미국에서 주식 투자를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맥도날드 같은 거는 좀 사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안정된 주가 흐름을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믿음이 이제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패스트 레스토랑 분야에서 이제 맥도날드를 좀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스타벅스가 아니냐, 이제 최근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지에도 이 사업이 계속해서 금방 또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 이 회사가 이제 1971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저보다도 좀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80개국에 32,000개 스토어가 있고요. 그리고 직원이 40만 2천 명이 상년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라는 브랜드가 있고, 그리고 티바나라는 굉장히 유명한 차를 파는 그런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죠. 그리고 시애틀 베스트 커피라는 브랜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한 10개 정도 되는 그런 브랜드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지금 보면은 이제 굉장히 최근에 좀 많이 한 수개월 동안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경기 침체 역풍이 지금 오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도 여전히 실적은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지금 지난밤에 매수 등급을 갖다가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다만 이제 목표 주가를 138달러에서 131달러로 낮췄는데 이게 지금 노조 결성되는 것 때문에 살짝 낮추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 다른 변수를 가지고 낮춘 건 아닙니다. 재무 구조로 지금 보면은 지난 4분기에 실적 예상치를 좀 놓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주가는 다시 다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2019년도 팬데믹 전의 실적을 모두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매도 의견이 사라지는 모습 보이고 4월달 들어가지고 매수 의견이 더 많이 늘어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가가 평균 112달러인데 최고가는 한 138달러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5월 2일 날 실적 발표할 텐데 주당 순이익이 지금 현재 한 63센트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전년 동기에 한 59센트였기 때문에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 지금 순이익이나 매출이 15%, 11%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한 20% 가까이 이렇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이제 2월 초에 우리가 이걸 한번 봤어요. 2월 초에 보면서 이제 100달러 수준으로 이렇게 하락할 때 매수 적기로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때 이제 한 97달러 수준까지 하락을 해서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하락을 성공적으로 다 이제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중국의 경기 회복이라든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어느 정도 사그라들면은 150달러대까지도 레벨업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 상승 추세의 중간 부분에 지금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 치고 올라가면서 이번 실적 시즌에는 목표가를 한 120달러 정도로 이렇게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은 손절면은 아래쪽에 100달러 구간 잡으셔야 되고 재매수는 좀 깊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85달러까지 수준으로 잡으시면은 재설정하는데 충분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길게 뭔가 한번 잡아볼 만한 종목 없냐 하시는 분들은 맥도날드나 이런 어떤 안정적인 종목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스타벅스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스타벅스 가져오셨는데요. 이번 실적 시즌 목표가 120달러 기대해 보고요.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경우 손절매 100달러 그리고 재매수는 85달러로 설정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